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어쩐 놀러 거예요? 수강생분이 낙찰받은 분이 있어서 최근에 계약을 했거든요. 그거 좀 얘기 좀 들으려고 왔습니다. 수강생분이 최근에 낙찰받은 거예요? 네, 맞아요. 되게 열심히 사시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아파트 경매를 지금 최근에 시작해서 강의 듣고 한 2주 만에 낙찰 받았어요. 그리고 낙찰 받고 한 달 정도 만에 지금 바로 팔았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도 막 에어비앤비나 이런 거 열심히 하셔가지고 열심히 사는 분입니다. 그 얘기를 좀 들으러 왔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스토리가 좀 있어요. 왜냐면 이분은 퇴사했어요. 근데 대박인 거 알려줄 거야, 피디님. 퇴사하면 대출 안 나올까봐 걱정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분 몇 프로 나오잖아요. 80% 나오지 않았을까요? 우리 피디님은 그래도 좀 안 해. 보통 퇴사하면 안 나온다고 하잖아요. 이분 대출 95% 나왔어요. 95%요? 퇴사했는데. 얘기 들어보시죠. 빨리 가시죠. 네. 아, 규리님, 우리의 우등생 규리님입니다. 규리님 반갑습니다. 규리님 휴가 잘 갔다 왔어요? 네. 어디 가족 휴가예요? 네, 가족. 효도 여행인 거예요? 이제 촬영 한번 들어갈게요. 네. 하나, 둘, 셋. 자, 우리 규리님 자리로 모셨는데 구독자분들 보시면서 자기소개 한번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부비게이터님 소액 경매 7기 수강생 이규린입니다. 나이가 27입니다. 27 맞죠? 네. 만으로 하면 26. 어린 나이에 경매를 하기로 마음 먹은 게 일단 대단하고 지금 이 자리에 왔다는 건 사실 성과를 내고 오신 거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맞아요. 처음 본 게 저희가 언제였죠? 규리님? 5월 마지막 주요. 5월 마지막 주에 봤는데, 그러니까 여름 이제 반팔 입을 때쯤 봤는데 그때 강의 시작하고 얼마 만에 낙찰 받았었죠? 저는 딱 3주? 입찰을 몇 번 만에? 첫 야, 날짜에. 첫 네. 입찰,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하거든요. 네. 야, 그래서 이거 자세한 스토리는 조금 이따가 저희가 좀 들어보는 걸로 하고, 이 경매가 지금 사실은 원래는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네. 규리님은 00년생이면 26, 7 정도이신데 아직 사회 초년생이시란 말이에요. 근데도 어떻게 경매를 알게 됐고 하려고 마음 먹었어요?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네. 이제 항상 부업에 대한 좀 갈망이 있었어요. 그래도 월급이 적지는 않았거든요. 오. 근데도 이제 넉넉하게 좀 또래보다 많이 벌고 싶은 마음이 좀 컸고 네. 그렇게 해서 처음 시작한 게 에어비앤비 사업이었어요. 이야, 에어비앤비를 그럼 직장 다니면서 한 거예요? 네, 맞아요. 몇 채 정도 했어요? 저는 지금은 한 채인데 원래는 2채 가지고 있었어요. 야, 직장 다니면서 에어비앤비 2채를 돌렸고 네. 거기서 나는 수익이나 이런 거는? 괜찮았죠. 한 채당 150에서 200으로 잡으면 이야, 그러면 거의 사실 직장 다니는 월급보다 2채 하면 더 많이 나온 거예요? 맞아요. 야, 대박이네요. 제가 보니까 규리님이 열망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럼 이게 궁금해요. 왜냐면 그거 시작하기 전에 그 동기부여가 되게 강해야 되거든요. 동기부여가 꽤나 강해야 이게 실행에 딱 옮겨진단 말이에요. 이것도 좀 스토리가 있는데 네. 저는 원래 어릴 때부터 꿈이 경찰이었어서 오, 경찰. 경찰 학과를 나와서 경찰을 준비하는 공시생이었어요. 아, 그러면 뭐 나쁜 사람 이렇게 좀 때려잡는 맞아요. 뭐 강력반 형사 이런 거. 그 꿈이 있었는데 오. 이제 제가 그 체력에서 항상 탈락을 했었어요. 아, 체력이. 팔굽혀펴기가 아예 안 돼가지고 아, 그러다가 한 1년 반 정도 준비를 하다가 네. 저는 이제 도중하차를 했는데 그 도중하차를 하면서 이제 친구들은 다 합격이 됐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하차를 하면서 마음을 먹고 하차를 내가 이거를 포기를 했으니 내가 경제적으로는 조금 더 오. 친구들보다 여유롭게 살아야겠다라는 마인드를 조금 도전을 처음 했던 계기가 있었어요. 아, 네. 왜 혹시 그때 뭐 그 면접 합격했던 친구가 뭐 약간 아니, 좀 그런 건- 놀리고 이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없었어요. 네, 그런 건 그냥 없었지만 제 스스로. 스스로, 네. 근데 사실 에어비앤비 2채 하고 직장인 수입을 이미 넘었고 그리고 직장에서 나오는 돈도 있었을 거고 네. 꽤나 풍족하게 많이 벌고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또 경매에 뛰어들게 된 계기가 어떤 거예요? 에어비앤비가 생각보다 오픈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노력도 되게 많이 필요해요. 인테리어도 스스로 해야 조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청소 매니저랑도 저는 좀 소통하는 게 회사 다니면서 그런 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아, 네. 좀 이리저리 손이 좀 많이 갔어요? 네, 네, 손이 많이 갔는데 음.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제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에 부비님이 등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은 시드로도 한번 도전해 볼까라는 호기심이 생겼고 그 톡방에 들어간 지 1년 만에 처음 수강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 그 전에 이미 저희 그 부스트업 톡방에 네, 맞아요. 들어와 계셨고 그럼 네. 거의 초창기에 들어오셨는데요? 톡방 만든 네. 완전 초창기에? 네, 네, 네. 그런데 그 1년 동안 고민했던 이유는 뭐예요? 솔직히 아파트를 사고 판다는 게 제 나이에서는 조금 용기가 필요했던 과정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냥 큰 금액이 들어가니까 네, 맞아요. 투자금도 많이 들어가고 리스크도 클 것 같고 그렇게 연관이 되니까. 근데 여기서 규리님이 실제로 사실은 해보니까 들어간 금액은 크진 않았잖아요, 맞죠? 네, 맞아요. 1,000만 원대로 도전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진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다 뻥치네. 그가
허세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댓글에 뭐 실제로 그렇게 달아요. 그게 되냐? 거짓말치지만 하는데 사실은 진짜 되잖아요. 네, 진짜 되죠. 예,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그리고 그 돈으로 움직여볼 생각을 보통 못 하시니까 맞아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지금도 그렇게 되는 사례들이 저희가 있습니다. 지금 구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포인트인 것 같아요. 도대체 얼마짜리를 받아서 얼마 들어갔고 얼마나 남겼냐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일단 받은 지역이 일단 어디죠? 저는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이요. 아, 문화동. 원래 거기 주민은 아니죠? 그거는 아니고. 아, 그건 아니시고. 근데 그럼 거기에서 얼마짜리를 얼마나 싸게 받았어요? 1억 4,500에서 한 1억 5천 원 하는 거를 제가 1억 9,909원에 받았어요. 그 디테일을 999까지 쓰셨네요. 네. 그럼 시세보다 거의 얼마나 싸게 받은 거예요? 2천만 원 넘게 네. 싸게 받은 거네요? 네, 맞아요. 와, 2,000만 대박이다. 그리고 그때 제 기억에는 단독 입찰이었던 걸로 네, 기억하는데 단독 맞죠? 입찰이었어요. 투자금은 얼마 들어갔죠? 보증금 1,000만 원에 제가 인테리어 했던 비용 200만 원. 총 토탈 1,200, 1,300, 1200, 1300. 네. 그러면 지금 이거 낙찰 받은 거 규리님 대출 얼마나 나왔죠? 거의 90% 이상이 나왔어요. 아니 근데 지금 사실 직장도 안 다니고 있잖아요. 퇴사하셨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90% 넘게 받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죠? 저는 일단 80%는 제 경락잔금 대출을 이용했고 네. 나머지 전부는 제 개인 신용대출을 이용해서 총 3, 4%를 받았던 것 같아요. 93, 4%를 개인 신용대출과 경락장대출 포함해서. 네. 근데 방금 얘기 드린 대로 직장을 안 다니는데 어떻게 신용대출이 또 나왔어요? 아, 그거는 개인 신용대출은 이제 퇴사를 하더라도 신용카드 이용액으로 그거를 담보를 잡고 가능하거든요. 똘똘하십니다. 누구한테 배워서 똘똘한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거든요. 네. 퇴사하거나 소득이 없으면 신용대출도 뭐 안 나오는 줄 알고 계시는데 보통 한 1,000에서 많이 나오면 1,500 진짜 많이 나오면 2,000만 원까지도 나오긴 합니다. 예전에 소득이 있었거나 하거나 아니면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이나 이런 것들로 충분히 이제 추정소득을 해서 소득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렇게 해서 그럼 최종적으로 투자금 1,000만 원 좀 넘게 들어갔고 네. 지금 매도를 사실 했잖아요. 했어요. 계약서를 썼어요, 맞죠? 네, 지난주에. 얼마에 매도했죠? 저 1억 3,500이요. 아까 시세가 1억 4천 넘는다고 하셨는데 1억 3,500에 매도하신 이유가 있어요? 일단 저도 4,500을 먼저 이제 호가로 지정을 해놨지만 네. 좀 단타로 빨리 치려면 좀 많이 깎아야 되는 게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감안을 해서 4,500으로 내놨던 것도 있어요, 처음에. 이미 깎을 걸 예상하고 네. 한 4천 정도 생각을 했던 거네요. 네, 맞아요. 네. 근데 더 깎아달라고 하셔서 눈물을 머금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제 규리님도 이번에 처음이잖아요. 네. 그게 보통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겁을 먹는 게 우리가 이제 처음에 시세 조사할 때도 그랬고 부동산 소장님들 하는 말에 되게 위축되거나 휘둘린단 네, 말이에요. 네, 맞아요. 이것도 사실은 소장님들이 어떤 말 한마디면 초보자가 많이 흔들리면 잘 들으셔야 돼요. 처음 매도하시는 분들은 이 손님 없으면 이제 시간 더 걸린다 하는 순간 이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똑같아요. 저랑 네. 짠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항상 당해요. 맞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규리님이 계약금을 받기 직전에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맞죠? 네. 그 저는 이제 잘 빨리 팔렸다 한 달에. 근데 저는 생각보다 금액이 낮아서 네. 뭐지 하고 이제 또 뭐 여쭤봤는데 이제 아마도 그랬을 것 같다라고 제가 혼자 판단을 했어요. 그게 단골 멘트입니다. 우리 뭐 홈쇼핑도 이러잖아요. 이제 맞아요. 곧 5분 뒤 마감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2주 정도 만에 뭐 연락이 왔었죠. 네네, 그때부터. 맞아요. 네.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연락했던. 그럼 이거는 분명히 누군가 기다리는 사람이 있거나 왜냐면 이게 위치가 좋은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빨리 연락 온다는 거는 분명히 있다 이거는. 보통 그런데 지역에 가면은 매수자가 이제 소장님하고 친하거나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는 그게 있어요. 아마 저는 그런 전략에 규리님이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맞아. 갑자기 강의처럼 되는데 어쨌든 이거는 배워두시라고 네. 얘기를 좀 드립니다. 그래서 또 그런 일이 있으면 계약금 직전이 아니라 그 전에 연락 왔을 때 연락을 주세요. 알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경매를 좀 아시고 우리 채널을 좀 보셨던 분들은 그 명도 얘기는 안 하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명도는 어떻게 써요? 저는 운이 좋게도 네. 빈집이었어요. 근데 빈집이어도 이제 전에 살던 주인분하고 연락을 문자로든 통화로든 한두 번씩 해야 될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게 사람 대 사람인지라 전혀 흥분만 안 하면 정말 도덕적으로 서로 잘 풀어나가서 저는 명도가 정말 쉽게 이루어졌던 편인 것 같아요. 명도비를 그럼 따로 지급을 하진 않았나요? 아예 안 했어요. 그냥 연락 정도만 주고받고 연락만. 안에 이제 문 여는 거 네. 정도만 서로 소통하고 네. 마무리가 됐던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인테리어 비용을 살짝 쓰셨다고 했는데 네. 어떻게 돼 있었어요? 집 열었을 때? 집이 이제 전에 주인분이 놓고 간 짐들이 많았고 그거는 이제 나중에 조금 빼주셨고요. 네. 2주 뒤에. 네. 그리고 그게 작년 9월부터 빈집이어서 습기가 많았어. 딱 들어갔을 때. 난방을 안 틀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천장에 곰팡이가 좀 많이 피어 있어서 그 방만 부분 도배를 했고요.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나 보네요. 네, 한 방만 그랬어요. 아. 한 방만.
한 방만 하는데 그게 40만 원 들어가고, 그리고 장판이 오염이 많이 되어 있어서 네. 이번에 매도하기 직전에 장판을 수리했거든요. 그게 한 120 정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 꽤 들어갔네요. 몇 평이었죠? 24평이요. 24평이요? 네. 그렇게 해서 그 정도 들어간 거네요. 네. 한 160 160, 정도가 네. 딱 할 거 정도 했다라고 네. 보면 됐고, 우리가 소액 경매라고 하면 들어가는 부대 비용 많은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사실은 팔리는 집은 기본만 해도 팔리는 데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도배장판 청소 정도가 기본이고, 그것마저도 안 하고 파는 경우들도 있긴 해요. 근데 뭐 지금 방금 이제 오염이나 곰팡이 정도는 해야 될 수가 네. 있겠죠. 그래서 전체 수리를 안 하고도 충분히 파는 거는 문제가 없다. 맞아요. 지금 낙찰도 받고 에어비앤비도 하고 뭐 되게 많은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 낙찰 받고 난 이후 지금 목표 같은 게 좀 있어요. 부비님 수업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목표를 정해놓고 시작을 했었는데 음. 그게 과제였잖아요. 맞아요. 네, 과제였는데 이게 올해 안에 2채 낙찰받기가 오. 있었고, 정말? 현재 내 자산의 2배로 올해를 끝내기. 오, 좋다, 좋다. 였는데 지금 반을 성공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두 번째 올해 자산을 2배 증식시키기가 조금 걸려서 네. 다음 투자를 좀 최대한 빨리 잔금을 치르고 빨리 도전할 생각입니다. 사실 지금 여기서 포인트는 어찌됐든 지금도 물건을 봐도 되는 게 네. 한 달 반 뒤잖아요. 네. 어차피 경매 낙찰 당장 다음 주에 받아도 잔금이 거의 비슷하니까 그러네요. 물건은 지금 바로 봐도 돼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뒤에 있는 거부터는 네. 지금 그냥 미리 보세요. 네. 그렇게 해야 그걸 빨리 돌아가고, 두 건은 충분히 할 것 같고, 네. 제가 봤을 때 매도까지 하는 것까지 하는 걸로 계획을 딱 세우면 되겠네요. 네, 맞죠? 맞아요. 올해 12월 딱 전에. 네, 맞아요. 그러면 그게 딱 현실적인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경매를 이제 어쨌든 알게 됐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되게 과감하게 퇴사도 하신 상황이고, 네. 그래서 이 경매를 알고 난 이후 전과 후가 어떤 게 달라진 게 좀 있어요. 저는 이제 제 나이 또래에 비해 좀 경험을 일찍 한 편이잖아요. 네. 그래서 주변에서 되게 대단하다라는 말을 듣는데, 솔직히 제 속으로는 이게 대단한 건가? 라는 생각도 가끔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들리는 이런 말에 조금 현혹되지 않고 제 페이스에 맞춰서 조금 더 과감하게 경매를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경매는 끊임없이 네. 하실 것이고, 네, 맞아요. 그냥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용기를 내서 실행을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1주차 강의를 보면은 이 사람이 잘하겠네, 어떻게 했네 나오거든요. 근데 잘 하실 것 같았어요. 왜냐면 이건 뭔가 좀 간절함이나 그런 게 보이거든요. 그런 태도들을 같이 하면은 못할 건 없다고 봅니다, 저는. 네. 그래서 열심히 잘 하신 것 같고요. 다음 것도 두 번째, 세 번째 해가지고 또 오셔가지고 인터뷰 한번 또 해주세요. 네, 고객님.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진짜 딱 강의를 수강하고 한 2주 만에 저희 추천 물건을 좀 받아서 바로 그걸 조사해서 입찰해서 낙찰까지 받고 매도까지 지금 딱 한 달 정도 걸린 우리 규리님처럼 제2의 규리님을 찾을 시간이 왔습니다. 저희가 오랜만에 1년에 1억 번은 오프라인 특강을 또 모집을 합니다. 저희가 8월 23일 일요일이거든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그래서 그날 오시는 분들이 우리 1대1 자산 상담 다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투자금 얼마로 얼마 금액대까지 보라. 이런 것들을 싹 다 정리해서 컨설팅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그날 오시는 분들 한해서 추천 물건을 또 드려요. 그날 오셔가지고 추천 물건 받아가세요. 우리가 최소 수익이 1,000만 원 이상 나니 추천 물건을 20개 드리겠습니다. 일단 20개 해가지고 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참석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그날 오시는 분들한테는 저희 AI 경매 물건 검색 프로그램 있죠. 네. 그거 한 7일권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은 그날 요것만 가져가셔도 뽕을 뽑고 가는 겁니다. 강의는 총 한 3시간 정도 이루어질 거고요. 끝나고 나면 자산 상담이 또 1대1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끝나고 넉넉하게 시간 뒤에 있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날 상담을 못 받으신 분들은 따로 별도로 제가 직접 전화를 또 드릴 거예요. 다음 날이나 시간 맞춰서. 그렇게 해서 상담 다 들어가니까 내가 지금 투자금이 이만큼 있는데 어떻게 해야지? 경매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막막하다. 그리고 부동산을 돈 벌고 싶은데 어떤 거부터 공부해야 되지? 모르시는 분들이 그날 오셔가지고 오프라인 특강 듣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거는 우리 그 고정 댓글이랑 본문글 참고해 주시면 신청 링크가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오시는 분들은 그날 뵙도록 하고요. 규리님도 그날 뵙도록 하고, 다음에 또 두 번째 거 팔고 나와가지고 인터뷰 해주세요. 네. 그래서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촬영 끝나셨네요. 네네. 아이고. 근데 이렇게 수강생분들이 낙찰 받아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돈까지 벌고 부빈님한테 고마워하는 거 보면 어떤 느낌을 혹시 받으세요? 아, 뭐 저는 감사한 마음이 들죠. 그러니까 이제 규리님 같은 사례가 많으면 많을수록 뿌듯하거든요, 진짜. 그럼 제가 이거 강의 교육을 5년 정도 지금 벌써 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전에 처음 뵀던 분들도 아직도 연락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잘하시는 분들, 잘된 분들은 저한테 연락이 와요. 근데 이제 사라지신 분들도 있지만은 그래도 그런 분들 연락 오고 그 안부 문자나 카톡 한 통만 와도 되게 서로 기분 좋다고 해야 되나요? 왜냐면 그 시간을 흘러가면서 본인들이 성장하고 수익을 내고 저한테 또 감사하고 저는 그거에 또 뿌듯하고 그런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게 제가 이 강의하는 가장 첫 번째 목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그래도 망설이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혹시? 제가 오늘 아까 전에 뭐 라이브 같은 거 하고 왔는데 그때도 이 얘기 드렸거든요. 이 얘기를 한번 드리면 제가 10년 됐거든요. 부동산 투자하게 된 게 10년 전에 제가 부동산 경매 이거 하려고 할지 말지 고민했을 때 생각하면 지금 현재 저한테 진짜 감사해요. 감사한데 다른 감정을 또 뭐 드는 줄 알아요? 아찔해요. 무서워요. 왜냐면 그때 제가 부동산이란 거 아무것도 몰랐고 저는 직계약 해본 적도 없고 불인이라는 용어도 없을 때예요. 그때는 무주택자였고 청약도 몰랐던 정말 그냥 무지랭이 24살 청년이었는데 그때 제가 이걸 무섭다 모른다 얘를 주변에서 하지 말라고 한 말 듣고 안 했으면 저는 지금 사실 그냥 평범한 회사 다니면서 30대 남자 남들처럼 미래 걱정하면서 아 주식 어떻게 하지 막 주식 아 내렸네 이런 거 하고 있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안 된 거에 감사하면서 또 아찔한 거죠. 그때 와 내가 부동산이란 거 경매라는 거 투자하지 않았다면 그거 내가 배우러 가지 않았다면 그거 내가 책을 한 개 짓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또 바뀌었을까 하면서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영상 보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그냥 재미없는 따분한 부동산 경매 영상일 수도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저처럼 인생 바꿀 수 있는 10년 뒤에 인생이 바뀌는 그런 영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분을 생각하면서 이 영상에 힘을 담아서 실행하시라. 고민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한번 저질러 보시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 2026년 하반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5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그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 올해 후회하지 않도록 파이팅 한번 기운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비게이터 구독자 여러분들 파이팅!